저는 조금 그때 되면은 오히려 더 제가 제일 안 입는 게 쨍한 막 핑크 막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 되면은 그렇게 그 화려함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굳이 그때는 이제 검은색을 더 이상 입지 않으려고요. 적응사자 만날까 봐.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쉬움을 줄 필요는 없었는데. 기가 막혀. 이미 안단 말이야.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 청년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자기가 가진 에너지 100%를 다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는 또 좀 챙겨놔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그쵸. 있으니. 제 경험대로 말씀드리면 아나운서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갔겠죠. 근데 되게 힘들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하고 나니까 그때 했던 이 목소리나 혹은 발음, 표현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더 힘들지만 어쨌든 그 힘들었던 여정 속에서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열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맺혀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뿌듯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미나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뽑아먹을 수 있고.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미나리가 어디에서든 다 잘 자라나고 옛날에는 그렇게 약 효능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쓸모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쓸모가 많은 그 식물을 미국으로 씨앗을 가져다 심었다는 말과 제이콥이 남자는 쓸모가 있어야 해 하고 마지막에 미나리에 다시 접근하는 과정까지 보면 뭔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난 건데 미나리를 뭐 한국인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제이콥도 사실은 쓸모가 그냥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그 쓸모에 대해서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라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아니었나. 사실은 그냥 우리는 우리 자체로 미나리처럼 어디에서든 잘 하고 잘 우리의 쓸모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거기 매몰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기 존재로서의 쓸모 있으면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라는 의미로 보여져서 이 영화가 사실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전 지금 모습을 그대로 또 반영하고 있다고도 좀 네. 느껴졌어요. 남성의 역할이라는 걸 여전히 아직 부여하고 있고 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만약에 결혼한다 치면 여자는 왜 그만두면서 결혼해요 이렇게 하면 묵인되는 게 있는데 남자는 결혼해야 하면 그러면 더 일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같은 어디 직장은 대사도 있냐? 기분 있냐? 맞아요. 같은 것도 되게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쵸. 바뀌려면 당연히 오랜 시간이 간다는 생각도 들고 전 나가서 한국의 교육관도 좀 생각이 났는데 한국이 교육의 전제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별로 저는 뭐라 해야 될까 근거이씨 막 표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많이 비교되는 게 덴마크다 보니까 덴마크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덴마크는 교육을 할 때 그 전제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함 이니까 포커스 자체가 자기 자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커스 자체가 사회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요즘 정체성의 그런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겪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건데 그냥 내 삶 자체의 정체성보다는 그게 어쩌면 그런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더 그걸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사회에서의 쓸모를 나의 가치랑 자꾸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맞아. 있죠. 이 영화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80년대지만 현대를 얘기하는 그게 명시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가 되게 무궁무진해가지고 맞아. 이런 노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공간을 내어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근데 양복을 입어야 돼. 셔츠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셔츠 저는 조금 그때 되면은 오히려 더 제가 제일 안 입는 게 쨍한 막 핑크 막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 되면은 그렇게 그 화려함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굳이 그때는 이제 검은색을 더 이상 입지 않으려고요. 적응사자 만날까 봐.
그리고 또 그 인상적인 장면이 교회를 갔던 장면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전에 이제 병아리 그 감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한인끼리 교회를 안 만드냐고 그 얘기를 한예리가 맞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 여기 한인끼리 교회 만드는 건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제 미국 교회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뭐 그럴 거면 왜 이렇게 헌금 많이 내냐고. 당연히 또 우리 순자 씨가 또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 좀 가슴 아팠어요.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서 스티븐 연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엎어져 버렸잖아요. 계약이 처음에 그 야채를 팔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거 볼 때는 그 사람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한인이 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 이게 같이 나간 사람끼리 좀 서로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또 한인이 또 그렇게 하나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좀 그렇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한인 사회가 있긴 했지만 가서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갈등이 오히려 더 많았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되게 대비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모니카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녀도 좀 같이 키우고 이런 공동체적인 걸 생각했다면 그 제이콥은 어떻게 보면 계속 한국인들한테 배신당하고 뭔가 계약 파기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겪는 게 뭔가 대비돼서 보이는 점이 재밌네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마지막에 계약을 한 건 또 한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상처받으면서 서로가 또 뭉쳐서 살고 또 그리고 이런 사람 얘기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아내는 다들 해석 참 잘한다. 그러면서 굳이 한인들이 좋아하는 야채 경작을 하잖아요. 맞아.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미나리로 대박 날 걸 좀 기대를 했거든요. 뭔가 이 있잖아요. 뭔가 할머니가 야채까지 살리는. 이렇게 됐어. 이제 그럼 남은 건 미나리잖아. 그거 이제 제 하나의 그냥 환상.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반성했어요. 나와서 되게 자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결말이 상상을 아 했거나 그러네. 물질로 가족을 먹여 살릴 상상을 하고 그래서 봤으니까 그게 성공해야 이제 완결이 된다고 그쵸. 생각하는. 그러네. 그렇게 혼자 가설을 짠 사실- 거 자체에 근데 사실 영화 자체에선 되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불이 났지만 네, 그쵸. 그렇게 바닥에서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바닥에서 같이 잘래 이럴 때 싫어 아. 막 딸이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 같이 다 우리 맞아. 바닥에 아, 붙어서 그러네요. 자고 맞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어서 결국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가족 사이에는 더 끈끈하게 뭔가 생기고 하나가 되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간 게 되게 좋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어떤 재정적인 그쵸. 성공을 아, 바라는 맞아. 거기까지 가야 또 네. 만족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가서 미국인 교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남자애가 데이빗한테 넌 왜 이렇게 얼굴이 네. 플랫해?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되게 신기하게 정말로 처음 봐서 물어보는. 근데 웃겼어요. 그 표정이 뭔가 계속 열심히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때 한일이 보고 계속 귀엽다고 하거든요. 한국 그 외국인들이 그 장면이 저는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 귀엽다는 의미가 어른한테 귀엽다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앞에서 대놓고 귀엽다고 막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 20살 땐가 있었던 기억이 그런 취급을 받았는 게 동양인이 어려 보이기도 하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애기 취급을 하면서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한다고 그냥 슬쩍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느낌이 조금 뭐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 어리숙하고 여기 잘 적응 못하고 그 동양인의 어떤 또 그런 모습이 뭐 앳된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외국인들 다른 분도 안 네. 그렇겠지만 전 외국인들 막 얘기하다가 귀엽게 막 얘기하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간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교회에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빗이 형아 같은 애 집에 자는데 선글라스 우리 엄마 남자친구 건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집은 아빠가 없는 집이구나 했더니 아빠가 또 들어와가지고 내가 밤에 안 들어왔다는 거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가루죠.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각자 애인이 있고 그걸 서로 알면서 눈 감아주고 애는 그거 다 아는데 뭐 별 그쵸. 생각이 없고 그런 게 또 그때 당시에 아칸소가 큰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주에 또 농가들은 또 여유 있지 못하고 또 그런 단면을 또 보여준 것 같아요. 정의사 감독이 아칸소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가 느꼈던 그 느낌과 그 기억을 이렇게 재현해서 표현해 준 것 같은.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데이빗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누가 데이빗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서 안아줬는데 그거 너무
그 맨날 오줌 싸개가 일어났는데 이불이 젖었는데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잔 그러니까. 첫날에 이렇게 이불이 젖었는데 자기는 자기 바지 만져보니까 네. 자기는 안 젖었고 그게 할머니였던. 아니 이게 영화 참 좋다. 좀 거기서 한번 화가 났었거든요. 아니 데이빗이 처음에 같은 방 자기도 싫어했고 항상 따로따로 자고 데이빗은 또 할머니 그 코 고는 소리 되게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같이 자고 뭔가 가까워진 느낌이 났는데 그날 네, 맞아. 그날 할머니가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 이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끝낸다고? 이런 억울함이 너무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때 조금 며칠만 끌어주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한 이틀 정도는 괜찮잖아요. 두 개 정도 에피소드 하나 좀 더 뽑아주고 그런 푸근함을 느끼다가 이렇게 되면은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게 저는 아이에게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데이빗은 안 그랬지만 네, 만약에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탓으로 좀 돌리는 아이였다면 할머니가 그럼 자기 때문에 진짜. 아프다고 그럼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장면인데 좀 속도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뒤로 있고 가려고. 자막 있잖아요. 원 이어 레이어 뭐 그래,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그거라도 좀. 넣어주지 그거라도 아, 근데 뭐 저희의 욕심이죠. 감독님의 무언가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날 너무 허무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데이빗이 성숙하고 더 이상 오줌 싸지 않게 돼서 오줌 싸는 데이빗의 그 과거와 퇴행적인 행동이 이제 할머니의 네. 몸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상징. 데이빗이 잃어가고 있던 정체성을 네. 진짜로 살려주고 고통마저 끌어안는 그런 모습으로도 할머니가 다지고 가는. 네 그래도 슬퍼. 그래도 우리가 원치 않나 봐요.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착 가라앉네요. 맞아. 그게 또 과거를 이 감독 입장에서는 과거를 추억했을 때 할머니랑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그런 느낌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았던 것들은 돌아보면 너무 짧고 네. 너무 한순간이고 그쵸. 너무 맞아. 아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들고 좋을만 하면 항상 끝이 나는 TV 드라마처럼 다음 이 시간에 그걸 의도했다면 정말 너무 아, 잘 명확하게 녹아내었다. 너무 기가 이렇게 막히다. 아쉬웠어요.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쉬움을 줄 필요는 없었는데. 기가 막히다. 이미 안단 말이야. 근데 몰라요. 그런 아련한 그런 기억들을 다 담아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들의 느낌도 그렇고 네. 보행하는 그 할아버지도 마을에 왠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맞아. 생각이. 그쵸. 보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분 중에 혼자 고행하면서 테마의식 같은 것도 네. 하면서 그런 분이 있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가 와서 막 집에 물 뿌리고 이런 음. 것들. 여러분들 근데 어릴 때나 뭐 외국에서 한국 교회 가봤다거나 뭐 그런 이런 그 교회에 관한 추억, 동네에서 막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지. 저는 어릴 때는 아니고 20대 초반이었는데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한인교회를 제가 가려고 갔던 건 사실 아니고 전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룸메가 그 대학교 한국인이 저랑 딱 걔밖에 없었거든요. 걔가 이제 피아노를 치러 가서 그 한인교회에서 항상 저희를 데리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저는 교회가 좋았던 게 끝나고 다 같이 한국밥을 먹었어요. 그게 저에게 되게 많이 힘이 됐었고 한 번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가지 음식을 싫어했었는데 왜냐면 씹으면 물이 나오는 식감이 제가 완전 싫어하는- 꽝이죠. 네, 근데 그때 이후로 가지가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지 볶음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 아직까지 하시는구나.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그때 항상 흑인이랑 연애 결혼하신 분이 해오시던 딸기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왠지 궁금해지는데요. 진짜 그래서 맛이.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레시피를 적어주셨어요. 한국 가서도 해먹으라고. 그래서 그 레시피는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너무 소중히 간직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구워라고 하고 싶은데 네, 사진으로 지금 찍어놨었어야 알고 있는데 일부러 되는데. 구우려고 할까봐. 지금 마지막에 네. 아직도 그때 그 추억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 가지볶음과 그 딸기 케이크. 네. 어릴 때 그런 교회 갔던 가서 새신자 저는 무슨 선물 받고 그런 기억.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교회나 절, 성당 다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만 불교 유치원 다녔었네요. 근데 그런 불교를 다닌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 유치원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스님이 계셨었구나 이런 느낌? 그 기억이 없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여기 영화에서도 막 교회에서 소풍 가고 이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너무 바빠서 뭐 저희를 데리고 막 놀러 다니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막 어디 눈썰 매장 가고 뭐 가고 이런 거는 다 교회에 놀러 갈 때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외국에서 전 뭐 지내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전 종교가 있으니까 외국 여행을 가면은 교회를 꼭 가거든요. 좀 장기로 여행 갈 때 이제 한인 교회 가면은 끝나고
하나 밥 한 끼 해결하고 이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주는 거 참 좋다. 한국인의 밥이, 그러니까 익숙한 밥이 주는 힘이 진짜 그쵸, 그런 것 큰 것 같아요. 같아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그 다 같이 큰 여기다가 이제 밥해서 뷔페처럼 이렇게 덜어 먹고 음. 외국 한인교회 맞아요. 가면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음. 유학생들한테는 진짜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각자의 삶을 개척하느라고 수고하는 나 자신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아나운서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음.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갔겠죠. 크게 봤을 때 안 됐으니까. 근데 되게 힘들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하고 나니까 그때 했던 이 목소리나 혹은 발음, 표현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쨌든 그 힘들었던 여정 속에서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뭐가 됐든 항상 지금 하는 선택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발음이 엄청 정확하셔가지고 평소에 발음이 되게 정확하시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거 보시는데 남자 어머니 발음이 미인이세요. 되게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엄마 말 딱 듣고 그런데 발음 되게 정확하네 했는데 딱 아나운서 딱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어울리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딴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 청년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 100%를 다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80%만 쓰고 20%는 또 좀 챙겨놔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그쵸. 있으니 좀 자기 자신을 좀 가꾸는 에너지도 일만큼이나 아니면 공부만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질문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주변에서 공무원이 좋다더라, 뭐 학교 선생님 뭐 대기업 좋다더라라고 했을 때 나한테는 어떤지를 많이 물어보면 뒤돌아봤을 때 후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가 어떻든. 네, 그런 얘기를 저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참 고민이 많은 시기인 저한테 여튼 이런 고민이 되고 그럼에도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 시기가 있어야 나중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혹은 열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맺혀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뿌듯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혹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지 아니면 어디로 나아가고 계시던지 하다 말면 터널이라고 생각하면은 중간에 멈춰버리면 정말 터널에 매몰되는 거 말고는 달리 아무 길도 안 보일 수 있어서 일단 시작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걸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네.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나만의 길은 어디 있지? 막 그러기보다는 일단 오늘 주어진 하루 또 내일 주어질 하루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다 길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어떤 그 드라마와 영화로 만날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안녕히 만나요. 계세요.